그러면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재료를 어떤 그런, 이런 연구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 물고기인데, 이게 아마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상용 물고기 파는 데 가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지브라피쉬를 저희가 실험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지브라핏이 잘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이제 줄 무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란색 줄 무늬와 검은색 줄 무늬가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그 하얗게 박스 친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잘 보시면 이 검은색 줄 무늬 부분은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의 염색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줄 무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에는 이 노란색의 염색 세포, 노란색을 띠는 그런 세포,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잔터포라고 하는데, 그냥 노란색 염색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이런 염색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노란색 줄무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줄무늬 패턴, 지브라피쉬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고기의 줄무늬 패턴은 도대체 왜 연구하나? 이게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가 정말 그 아주 하등한 생물, 뭐 파리,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박테리아에서부터 사람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호 전달 과정들은, 그 어떤 그런 신호 전달 기작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연구들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동물에서 알아낸 사실들이 나중에 사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람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사람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동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줄무늬 패턴, 그런 패턴 자체는 도대체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 지금 서로 다른 세포 타입이, 이런 검은색 세포, 그다음 노란색 세포가 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자기들끼리의 원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뇌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초기에는 뇌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길다란 튜브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중에 그 튜브의 앞쪽의 일부 부분이 대뇌가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중뇌가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소뇌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똑같이 완전 그 튜브를 형성하는 세포들의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똑같다가 앞쪽 부분이 대뇌를 구성하는 세포들로 바뀌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중뇌로 발달되는 그런 세포들로 바뀌는데, 그 중뇌와 대뇌를 어, 형성하는 세포들 사이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데, 바운더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그 일을 하기 위해 조직된 세포들이 서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구역 사이에 그런 경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바운더리 포메이션, 바운더리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메커니즘들이 이렇게 줄무늬를 형성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뇌의 구조를 서로 나눌 때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의 발생 단계에서도 그런 서로의 바운더리를 나누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브라피쉬 연구를 통해서 그런 다른 경우에서도 어떻게 이것들이 적용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아까 줄무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체거든요. 이게 성체의 물고기에서 이런 줄무늬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줄무늬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엠브리온의 라바 시기, 굉장히 아기 때의 이제 사진인데 이건 지금 확대를 해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작죠. 이게 성체니까 성체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기일 때는 이런 그런 그 줄무늬 형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자란 성체인데 이 청소년기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렸는데 좀 잘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그 청소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세포와 이 노란색 세포들과 검은색 세포들이 이제 염색 세포들이 이미 이제 발달을 해서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세포가 서로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어떤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죠. 줄무늬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 성체로 발달을 함에 따라 노란색 세포와 검은색 세포가 서로 분리가 돼서 나중에는 검은색 세포는 검은색 세포들끼리 모여 있고 노란색 세포들은 노란색 세포들끼리 모여서 이런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세포 타입 사이에서 어떤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세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 가설은 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던 것이 그 확산을 통한 것, 이런 노란 세포에서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면 이게 확산을 통해서 이런 검은색 세포에 전달이 되면 그 신호를 받고 이 검은색 세포들이 이 노란색 사이에서 멀어져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검은색의 그런 줄무늬를 형성한다는 것이 한 가지 가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개의 세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컨택을 해서 접촉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로 인해서 이 검은색 세포들이 이 노란색이 있는 세포 구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또 검은색 그런 무늬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두 번째 가설을 우리가 이제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포가 서로 실제로 접촉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포의 실제 윤곽을 우리가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포의 그 윤곽을 알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세포, 이게 노란색 세포인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형광 단백질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의 형광 단백질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검정색 염색 세포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그런 형광 단백질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세포를 동시에 이게 지금 물고기 아까 말씀드린 지브라피쉬의 그 일부분인데요.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꼬리 쪽인데 저희가 이제 이 트렁크 부분만 몸통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를 서로 다른 형광 단백질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얘네 둘이 이 두 세포가 실제로 접촉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은 세포를 저희가 일정 간격을 두고 뭐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간격으로 계속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한 15시간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15시간 후에는 각 5분 또는 1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변화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뭐 타임랩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랩스를 통해서 15시간 동안 이 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접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기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노란색 염색 세포를 이제 타임랩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염색 세포가 이 실과 같은 길다란 구조를 막 만들어냅니다. 한 세포에서 막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실과 같은 구조 끝에 보면 이렇게 무슨 포자 같은 것이 존재하죠. 그게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길다란 실과 같은 구조,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라고 부르고요. 이런 필라멘트가 있고 그 끝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이런 베지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주머니 같은 구조가 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한 60 마이크론 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뭐 더 긴 건 250 마이크론 정도로 길어지는데 그냥 이것이 꽤 길게 이 세포의 그 지름으로 따지면 한 다섯 세포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기존에 전혀 뭐 알려져 있던 것도 아니고 학회에 발표도 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것을 명명하는 또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뭐 에어리님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게 NEM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리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이 구조가 얘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 아까만 그 에어리님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대조군인데 이런 그 에어리님을 유전학적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앤 실험군과 이제 대조군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세포가 서로 섞여 있는데 나중에 성체가 되면 될수록 이 두 개가 서로 나누어진다, 분리가 된다. 그리고 이 두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대조군인데 지금 성체 단계까지 온 거예요. 다 왔을 때 이 대조군에 이 에어리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에 이 검은색 세포가 없죠. 서로 그 검은색 세포는 원래 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러한 이런 그 줄무늬 패턴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에어리님을 유전학적으로 없앴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 세포가 이 노란색 세포들 사이에 여전히 섞여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발생 초기 단계처럼 이렇게 여전히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에어리님이 굉장히 이 두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런 패턴을 형성하는데 줄무늬 패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 에어리님이 검은색 세포와 신호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녹색은 여전히 그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 이제 노란색 염색 세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주색은 세포를 수신하는 세포, 검은색 염색 세포를 이제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레이블링하고 염색을 하고 우리가 타임랩스로 보았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에어리님이 이 타겟 세포, 검은색 염색 세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 구조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금방 없어지죠. 그림을 다시 보면 이것은 타겟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금방 없어지고 타겟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어쨌든 결과는 이 에어리님은 특정 세포에만 신호를 전달한다 라는 것이 이것의 저희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세포에도 막 주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세포에만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신호를 전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에어리님이라는 이 구조 끝에는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 그 무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주머니 같은 것들이 쭉 연장이 됐는데 이 주머니 같은 것들만 이 타겟 세포의 표면에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머니 같은 이 구조만 타겟 세포의 표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고해상도의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그 주머니고요. 이제 필라멘트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한 것이 이 그림인데, 이 포자 같은 거, 주머니 같은 부분이 세포의 타겟 세포, 그러니까 신호를 받는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신호 전달 물질이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신호 전달 물질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델타 C라는 건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에어리님의 그 필라멘트가 있고, 이게 이제 베지클이 있죠. 그 주머니. 이 주머니 안에 이 신호 전달 물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염색을 한 건데, 그 안에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 신호 전달 물질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들이 세포 표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것이 늘어나서 타겟 세포에 이 주머니를 전달하게 되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신호 전달 물질이 타겟 세포에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 경우에는 아까는 그 노란색 염색 세포였죠. 그 다음에 신호를 받는 세포가 검은색 염색 세포, 그리고 이게 주머니 같은 게 미리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신호 전달 물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연장이 돼서 이 꼭 타겟 세포, 이 검은색 염색 세포에만 이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 주머니가 전달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이 세포의 신호를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검은색 세포가 그 노란색 세포들 사이에서 움직여서 자기 같은 검은색 세포들이 있는 자리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런 그 줄무늬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방식의 신호 전달의 기작은 기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확산이나 이런 것을 통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실과 같은 구조, 우리가 여기서는 에어리님이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신호 전달 물질을 아주 정확하게 신호를 수신하는 세포에 전달을 한다. 이것이 이제 새로 발견된 것들이고요. 이런 비슷한 비슷한 방식의 신호 전달 방법이 이제 몇몇 다른 연구 그룹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세포, 다른 어떤 그런 동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신호 전달 방법이 어떤 정설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